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에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나혜입니다. 네, 목소리 괜찮으시죠? 네. 오늘은 독서 모임장이 아닌 각자의 본업으로 본업 모먼트를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나의 업과 관련된 책 특집입니다. 원래 사람이 가장 멋있을 때가 본업에 집중할 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멋짐을 한번 뿜뿜해 보겠습니다. 나혜님이 먼저 뿜뿜해 보실래요? 저는 좀 창작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닉 루빈의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이 되게 유명한데 한국 아티스트들 중에 RM, BTS의 RM, 그리고 뭐 잔나비, 최정훈님, 빈지노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래요. 릭 루빈이라는 분을. 아들 이름도 루빈으로 그래서 지었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좋아하는구나. 이 릭 루빈이라는 분은 프로듀서인데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시고 그래미 어워드 올해의 프로듀서상도 받으시고 대표적인 아티스트들이 릭 루빈은 이제 제이지, 카니에, 아델까지 프로듀싱을 하신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좀 창작자 입장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책 안에서 되게 그러니까 창작자에 대한 고민에 대해 잘 풀어내져 있어서 되게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챕터마다 나뉘어져 있고 한 챕터 한 챕터 되게 곱씹기 좋은 주제인 것 같고 또 이게 예술이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와 또 영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작자 입장에선 또 영감을 받아야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와 그래서 창의성에 관한 얘기도 많은데 이 창의성은 누구나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뭔가를 창조할 때의 과정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또 약간 외계 또 우주의 무언가를 네. 그러니까 내면을 열고 그러니까 신호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약간 끌어당김이나 이런 것들도 그 만든다는 행위 자체 저도 읽어서 한번 네. 첨언을 드리면 만드는 게 내 안에서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창조적 기운이 돌아다닌다고 치면 난 맞아요. 일종의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테나를 세워놓고 그 기운을 받아들이고 그걸 세상에 전파하는 그러니까 나 창작자야 창조자야 이게 아니라 그 어떠한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신호를 안테나를 항상 열고 있어라. 그런 것과 또 제가 좋아했던 게 이걸 읽을 당시에 되게 마음 챙김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분도 아마 명상과 마음 챙김을 되게 중요시 하시는 분이라서 더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확 땡긴다. 그리고 제가 작업할 때 되게 집중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은데 이분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대해 좀 지양해라라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타인의 기준이나 규칙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작업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않는 것, 목표가 너무 크거나 야심차서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것,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 자금이나 자원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 등 이런 조건들이 제가 항상 마음속에 걸림돌이 됐던 얘기들이라서 반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굳이 창조에 관련된 얘기만은 또 아닌 것 같은 게 삶에서도 충분히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 타인의 기준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서 이 책은 굳이 제목은 창조적 행위지만 그냥 삶에 대한 태도?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저 이 책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창조적 행위에 대한 책이라기보단 전 철학서 같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있어요. 왜요? 어떤 분들 구체적으로 아, 하우투를 얘기하길 맞아. 원하는데 약간 뚱그릉 잡는 맞아요.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좋았어요. 역시 예술가는 남다르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아, 구체적으로 뭐 스킬을 알려준다기보다는 그들도 좀 이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 스스로 예술가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글을 막 몰입해 썼어요. 근데 이게 내 생각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누가 제 머리에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쓰고 나간 듯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뭘까 했는데 이 책에 나온 게 딱 그거죠. 어떤 우주의 신호가 맞아요. 나라는 그릇에 들어왔다가 이 결과물로 표출이 되는 거죠. 맞아. 근데 이거에 아마 예술가들이 공감하지 않았으려나? 그 생각은 저는 가끔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 분들이 추천하시는 말들을 많이 했나 보다. 오지은 같은 작가, 가수도 맞아요. 그렇고. 음. 전 이거 두 분이 자주 얘기하시는데 아직 안 읽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읽어봐야겠어요. 이건 세실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명상을 좋아하는 분들도 좋아하시는 맞아요. 책이라서 약간 아티스트 웨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나혜님이 소개해주시는 얘기 들으면서. 이분 그 비주얼 좀 보면 도사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아까 찾아봤는데 음. 살아 계시는 분이죠? 네. 건강하게 살아 계신 것 같아요. 네. 아직 사진을 못 보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약간 인도에 뭐 아슈람이라든지 이런 데 계실 분 같은 수도승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맨발로 다니실 것 같아요. 뭔가 그쵸. 느낌이. 네. 그래서 저는 뭐 창조를 하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삶에 대한 철학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네. 제가 바로 영업당해가지고 저는 이번에 이거를 종이책으로 살만한가요, 나혜님? 네. 저 근데 사실 이거 캡 선생님한테 선물 받은 책이어서 집에서 소중하게 한 챕터 한 챕터 읽었습니다. 그때 제가 독서 모임 한다고 드렸었죠? 아니요. 이걸로 한다고 주시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나혜님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주셨는데 나중에 이 책을 독서 모임을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순서가 이렇게 됐구나. 세실님은 어떤 책일까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전 기획자거든요. 보통 그 컨텐츠 기획하는 일을 하는데 그 컨텐츠 기획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융 쪽 전문가 분들의 어떤 컨텐츠를 기획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저희 쪽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게 설득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많이 쓰이는 역량이 진짜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정말 그 설득의 과정에서 많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이메일로 설득하는 과정이 되게 많았어서 이슬아 작가님의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슬아 작가님한테는 이번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작가님들 섭외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섭외를 할 때 되게 기존에 섭외했던 분들의 메일 히스토리를 보니까 굉장히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오셔서 강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근사한 자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섭외 메일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가 한 2018년, 19년 요때였는데, 장강명 작가님이랑 이슬아 작가님이 돈 얘기를 하지 않는 섭외 메일에는 자기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고, 너무 납득이 되는 게 이분들은 이게 지금 생계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섭외 메일이 나가야 훨씬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를 장강명 작가님이랑 이슬아 작가님 칼럼을 보면서 많이 힌트를 얻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일에 있어서의 설득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딱 타이밍 좋게 이 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 일적으로 어떻게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까 좀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메일이지만 보통 빠르게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메일을 편지처럼 쓰게 될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큰 매체 혹은 저보다 더 유명한 기획자 앞에서도 문을 안 열던 분들이 마음을 활짝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 작가님의 어떤 청탁도 초대도 없이 오직 이메일만으로 본인의 영토를 또 개척하고, 또 이스라 작가님이 유명해졌던 이유도 한 달 구독료 10,000원으로 독자분들한테 이메일로 본인의 글을 배달하는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진짜 저한테는 요즘 되게 일적으로 영감을 많이 주는 책이어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도 이 책 독서 모임 책으로 선정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 아까 말씀하신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내마금지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 메일 보낼 때 내용과 분량 그리고 마감일 그리고 금이니까 금액, 맞아. 금액을 지급한 지급일 이게 맞아. 안 적혀 있으면 자기는 어. 응하지 않는다. 맞아. 오. 저는 사실 이메일을 쓸 일이 많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확실히 이 책을 읽으면 기초부터 좀 배울 수 있나요? 이 책은 좀 특이한 게 제가 직장인들 이메일 쓰기도 이제 많이 받아도 보고 보내도 보니까 많이들 보시는 그런 메일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쓴 편지 같은 카톡도 일반 카톡이랑 다르잖아요. 킥킥 네. 이런 카톡이랑. 그래서 진짜 온 마음을 다해 쓴 편지라고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제가 이 책을 읽고 전에도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커피챗 요청 업계에 그 탑티어 분들한테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책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참고해서 이스라 작가님의 실제 메일이 여기 되게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거기서 실제 메일을 참고해서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받으신 분이 이스라 작가님 메일 받아보셨군요. 우와.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근사한 메일은 이스라한테만 받을 수 있겠지 했는데 이게 약간 모방한 거더라도 그걸 나한테, 그 마음을 나한테 쏟으려고 했던 거에 되게 호감을 느끼면서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 책을 참고하고 이제 메일을 쓸 때, 고객들한테도 이제 메일을 쓸 때 저희 팀원들이 다 참조하거든요. 숨은 참조로. 근데 최근에 이 책을 하면서 그 어떤 고객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확률도 되게 높아지고, 이제 팀장님이 따로 저한테 불러서 세실님 되게 메일 잘 쓰시네요. 이 얘기를 우와. 하셔가지고, 이 책을 참고하길 잘했다. 제가 말로는 설득을 그래도 꽤나 한다고 생각했는데, 글로 설득하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책이어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책이 사실 공식 이메일에 가까운 이메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일상적인 회사 내 메일로 쓰기엔 좀 과해요. 근데 지금 누구를 반드시 섭외하고 말겠어. 네. 외부의 누군가를 이번 프로젝트 함께 하겠어의 어떤 설득. 약간 협업? 근데 설득인데 구애에 가까운 설득의 이메일이랄까? 협업보다는 조금 더 저 이분 당신 팬이에요. 약간 요 느낌을 섞는 건가요? 맞아요. 러브레터 같은 섭외 메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그냥 막 뿌려지는 자동 메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메일들이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일도 제가 그냥 마케터의 관점에서 보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 이메일 1대1로 그냥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제일 좋았던 게 제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리냐 안 열리냐 차이가 나잖아요. 네. 맞아. 제목을 누가 봤더라도 나를 정말 신경 쓰는구나 하게 제목을 지어요. 그럼 나라는 사람에 대해 잘 알구나 이런 느낌으로 주나요? 약간 그거 플러스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렇게까지. 그럼 일반 협업 이런 건 아니네요. 좀 더 뭔가 내가 간절함이 있는. 맞아요. 간절함이 있는 거고, 이제 시간상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 전 남자친구가 스라야 너가 좀 유명해졌으니 내 서점에 와서 강연을 좀 해다오. 근데 우리 되게 먼 지방이고 돈은 없어 라고 했을 때 되게 웃기게 하지만 되게 따뜻하고 쿨하게 거절 메일을 쓰시는데, 그런 메일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현웃이 터지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 만나게 잘 쓴다. 이런 사람이라면 계속 메일이 기다려지겠다. 이 사람이랑 일을 할 때. 그래서 이런 데서 좀 힌트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캡 선생님은 어떤 책 가져오셨어요? 저는 평소에 평일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에는 독서 모임장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평일의 업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 컨설턴트로서의 책을 한 권 갖고 왔습니다. 책은 바로 제 책입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쯤이면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월 18일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은 회사 밖 나를 위한 브랜딩 법칙 네임입니다. 근데 이름이 바뀔 수도 있지만 아마 이 제목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전작이 이제 작은 기업을 위한 브랜딩 법칙 제로였는데 전작은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위한 브랜딩 실용서였다면 이번 책은 회사를 나와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개인을 위한 퍼스널 브랜딩 실용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이 고유명사인 나의 이름을 모두가 이해하는 가치인 보통명사로 만드는 일. 이번에 이렇게 좀 정의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를테면 오은영 하면 육아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무겁다 할까? 궁극적으로 가면 종교가 전 되게 대표적인 예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는 이름이죠. 고유명사고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보통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게 고유명사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부처도 마찬가지인 게 원래 이름 고유명사는 고타마 시타르타잖아요. 네. 근데 그분을 우리는 부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부처가 깨달은 자라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퍼스널 브랜딩이 이렇게 고유한 명사가 보통의 명사, 어떤 가치를 가진 명사가 되는 행위고 이 방법을 전 네임이라고 좀 접었어요. 이게 다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건데 제가 책을 쓸 때 왜 이렇게 네임, 제로 이렇게 짓냐면 제가 쓰는 책은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실행에 도움이 되는 책이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안 나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딱 생각나는 단어를 딱 축약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임의 N은 내비게이트, 우리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해하는 거. 어떤 항이냐면 나를 찾는 항해. 내비게이션이라 하면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는 나를 찾는 어떤 그런 행위고 우리가 사실 스스로를 잘 안다고 하지만 스스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제가 느낀 거는 가장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해야 가장 나다운 걸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항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한테 익숙하고 편한 행위만 하면 오히려 나를 잘 모르는 것 같고 가끔은 나답지 않은 행위, 불편한 행위 이런 걸 함으로써 나를 조금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은 나를 아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 그를 위해서는 마치 험난한 바다를 나가보는 그 내비게이트, 항해 같은 행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루어지고 나서 해야 될 게 A가 aim, 딱 조준을 하는 거죠. 근데 퍼스널 브랜딩이 작동하려면 나의 그 수많은 장점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찾는 행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나라는 사람이 나와 같은 나와 같은 결의 소수의 사람을 딱 조준하는 행위. 이 A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답게 살면 됩니다. 나다움이 충분합니다. 전 이게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게 첫 번째 나다움을 잘 모르기도 하고 네. 그냥 나다움을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하는 행위가 저는 그게 퍼스널 브랜딩으로 갈 수 없다고 봐요. 그 나다움이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이로울 수 있을까라는 그 에임이 좀 필요해서 나다움을 알았다면 두 번째 에임을 해야 된다. 이 나다움이 누구를 향하는 거지? 그리고 M이 이제 메가폰, 확성기라는 뜻인데요. 이제 이 메시지를 조금 더 확장해서 알리는 거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책에 쓰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협업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함께하는 것도 일종의 협업이잖아요. 네. 저희가 혼자 했으면 아마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맞아요. 네, 근데 그 협업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가폰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내용이 M이고 마지막에 E는 earn, 수익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돈을 벌자에 그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 어떠한 일을 할 때 돈을 받지 않고 할 때의 마음가짐과 돈을 받고 할 때의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돈을 받고 할 때 그때 한번 큰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 왜냐하면 부담감이라는 게 생기고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고 돈을 지불한 사람의 피드백이라는 걸 받게 돼요. 그러면 돈을 받지 않을 때는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주로 듣게 되거든요. 무료로 하는 행위니까. 근데 돈을 누군가 지불하는 순간, 내가 돈을 받는 순간 그 피드백이 되게 날카로운 피드백을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늘 긍정 피드백만 받다가 부정 피드백도 받게 되면 사람이 되게 힘들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에 그게 개선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익화라는 과정이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근데 나라는 사람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가짐도 나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 타인에게 날 것의 피드백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 earn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건데 제가 책을 쓰면서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게 단순히 글자로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듣고 그럴 수 있겠네가 아니라 그럼 실제로 해봐야겠다 할 때 그런 게 작동할 수 있게 최대한 구체적인 예나 비유를 많이 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아마 두 분도 이제 다 보셨는데 제가 책을 쓸 땐 늘 초고를 그 타겟에 가까운 분들한테 좀 읽고 피드백을 달라고 요청드리거든요. 다행인 것은 이 세 권을 다 읽은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제일 낫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 이 방송 들을 때 바로 지금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 들어가셔서 9월 18일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출간 날짜가 딱 정해졌나요? 출간 날짜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빠르면 예약 판매가 8월 말에 될 수 있고 늦더라도 9월 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방송 들으시는 저희 랜선 멤버분들 여기까지 설명만 듣고 퍼스널 브랜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한번 쭉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들과 또 새로 나온 캡 선생님의 신간으로 에피소드를 하나 가지고 와도 너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럼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메일도 좋고 댓글도 좋고 해서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혹은 마케팅까지라도 필요하신 질문 다 해주시면 그 질문이 충분하다고 하면 에피소드를 한번 질의응답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쌓이면. 회사 생활하면서 퍼스널 브랜딩 하시고 싶은 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책 잡힌 사이 캡 선생님이 가지고 온 책은요. 캡 선생님 본명이 김용석이거든요. 김용석 작가님의 회사 밖 나를 위한 브랜딩 법칙 네임이라는 책이었고요. 나연님이 가지고 온 릭 루빈의 창조적 행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이슬아 작가님의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3readingleaders@gmail.com으로 책 잡힌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광고 문의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메일은 팟캐스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